이 시계가 100억이 넘는다고? 말도 안 돼. 이건 역사적인 유물이야.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좁은 월세방에서 청년 강민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합니다.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을 전전하며 시간에 쫓기는 그의 삶은 늘 단조롭고 고단했죠. 방 안의 낡은 벽지와 삐걱거리는 가구들은 그의 현실적인 생활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컵라면으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해결한 후 습관처럼 중고거래 앱을 켜서 취미 카테고리를 느릿하게 스크롤합니다. 고된 현실에서 잠시나마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만의 작은 도피처였던 셈입니다. 앱 화면 속에서 고장난 빈티지 시계 일괄 판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러 개의 낡은 시계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중 유독 동그란 모양의 검은색 시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민주는 저 시계만이라도 건져서 출퇴근용으로 쓰자는 합리화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결국 해당 시계를 포함한 일괄 물품을 단돈 3만 원에 구매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에게는 3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끌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민주는 조심스럽게 낡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회사 계약직으로 일하는 곳의 출근길에 오릅니다. 시계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초침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근 시간이 절반쯤 지났을까 시계는 갑자기 멈춰버리고 맙니다. 낡은 시계에 대한 기대가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회사 점심시간 동료 직원인 박주임이 민준의 손목을 보고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냐며 조롱 섞인 농담을 던집니다. 민주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지만 이내 수리해서 쓰면 된다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퇴근 후 민주는 멈춰버린 시계를 고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동네 시계 수리점을 검색했고 좁은 골목에 위치한 시간의 흔적이라는 간판을 발견합니다. 간판 옆에는 30년 경력의 시계 장인이 운영한다는 문구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허름하지만 왠지 모를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가게 문을 민주는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섭니다. 가게 안에는 시계 부품의 기름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합니다. 민주는 가게 안쪽에 앉아있던 노인, 차만복 장인에게 멈춘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가장 저렴한 부품으로 작동만 되게 고쳐달라고 요청하며 쭈뼛거렸습니다. 민준에게는 이 시계에 많은 돈을 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차만복 노인은 무심한 표정으로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노인은 시계를 꼼꼼히 살피지도 않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작업대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3만 원짜리 시계가 세상을 뒤집을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이 순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차만복 노인은 무심한 태도로 작업대 앞에 앉아 민준이 맡긴 낡은 시계를 올려두었습니다. 노인은 수십 년간 수많은 시계를 다뤄왔기에 이 시계가 특별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계의 뒷면 케이스를 열기 위해 전문 공구인 백 오프너를 능숙하게 준비합니다. 낡은 시계의 뒷면 케이스는 오랜 세월의 흔적 때문에 쉽게 열리지 않았지만 노련한 그의 손길 아래 마침내 뚜껑이 틱 소리와 함께 열립니다. 케이스가 열리자마자 노인의 무심했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계 내부 무브먼트 기계 장치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과 시리얼 넘버가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자신이 보아왔던 평범한 시계의 내부 구조가 아님을 직감하고
떨리는 손으로 루페 확대경을 들어 시계 내부를 더욱 정밀하게 관찰합니다. 확대경을 통해 본 시계의 정교함과 제작 흔적은 그가 평생 연구해 온 최고급 시계들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수십 년간 시계 장인으로 일하며 단 한 번도 실물로 보지 못했던 전설처럼 전해지던 희귀워치의 정체를 확신하게 됩니다. 노인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갑자기 민준에게 시계를 들고 당장 수리를 멈추고 가게를 떠나라고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는 이 시계가 단순한 중고품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닌 물건임을 직감했기에 민준의 안전이 가장 먼저 걱정되었죠. 민준은 노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하여 이유를 묻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이 시계는 문제가 심각하다. 내일 다시 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겠다며 대답을 회피하고 민준을 서둘러 돌려보냅니다. 민준은 영문을 모른 채 가게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차만복 노인은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곧바로 작업대 아래 낡은 공구함을 뒤져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시계 전문 서적을 꺼냅니다. 노인은 서적을 펼쳐 시계 내부에서 확인했던 표식을 재차 대조해 봅니다. 서적에는 1940년대에 제작된 전 세계적으로 몇 점 남지 않은 희귀 파텍 필름 모델과 유사한 표식의 도면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수십 년간 꿈꿔왔던 100억 원을 호가하는 초이기 워치의 실물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노인은 이 시계의 존재가 알려지면 엄청난 소란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는 시계의 주인이 순진한 청년 강민준이라는 사실에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귀한 시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노인은 결국 자신의 오랜 시계업계 후배이자 현재는 경매 전문가로 일하는 배 실장에게 극비리에 연락을 취합니다. 노인은 배 실장에게 시계의 사진과 시리얼 넘버를 전송하며 시계의 정확한 가치와 현 상태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가 처한 상황의 긴급함과 중대함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배 실장은 차만복 노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시계의 고화질 사진과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이 시계가 전 세계 컬렉터들이 수십 년간 쫓는 이름 없는 유산임을 노인에게 확신시킵니다. 배 실장은 노인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시계를 즉시 국외 비밀 경매에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인은 배 실장의 제안을 듣고 벼락부자가 된 민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복잡한 심경으로 고민합니다. 한편 이 시계의 정보는 고급 시계 거래소의 서버를 통해 은밀하게 흘러나갔습니다. 엑스트라 조연인 부티크 매니저는 시계의 시리얼 넘버가 희귀품 조회 목록에 잠시 노출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정보는 곧바로 거대 수집가인 김 대표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 대표는 희귀 시계의 행방을 추적해오던 중이었기에 이 소식에 즉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을 동원하여 시계가 맡겨진 시간의 흔적, 수리점과 주인인 강민준의 위치를 추적하게 지시합니다. 다음 날 강민준은 노인의 다급했던 반응이 궁금하여 시간의 흔적에 재방문했습니다. 차만복 노인은 민준에게 낡은 시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 즉 100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전해줍니다.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현실을 믿지 못하고 당황했지만 노인은 이 기회에 시계를 팔아 고단했던 인생을 바꾸라며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민준은 노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행운과 거액 앞에서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가게 문을 나서자 이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대표의 정보원인
검은 정장의 사내 두 명이 민준에게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민준에게 명함을 건네며 시계를 자신들에게 넘기면 큰 보상을 해주겠다고 요구합니다. 민준은 처음 겪는 위협적인 분위기에 공포를 느끼고 이들에게 시계를 팔지 않겠다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행히 시계는 여전히 차만복 노인의 금고에 안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사내들은 민준을 놓쳤지만 이미 민준의 집 주소와 직장 정보를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일상 반경을 계속 감시하며 다음 기회를 노릴 준비를 합니다. 민준은 자신의 낡은 월세방으로 돌아와 잠 못 이루며 갑자기 시작된 100억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단순한 중고 시계가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만복 노인은 민준이 김 대표 측의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에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는 민준을 보호하고 시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계를 몰래 배 실장에게 넘겨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계획합니다. 노인은 배 실장에게 연락하여 시계를 해외 경매소에 바로 등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배 실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인의 금고 비밀번호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시계를 독차지하려는 사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기만하고 시계를 가로챌 생각으로 치밀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밤 차만복 노인이 깊이 잠든 틈을 타 배 실장은 시간의 흔적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그는 숙련된 기술로 노인의 금고를 열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희귀 시계를 탈취하여 달아납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금고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 실장에게 철저히 속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배신감과 함께 엄청난 충격에 빠져 손을 떨었습니다. 한편 거대 수집가인 김 대표는 배 실장의 모든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가 노인의 금고를 떠날 것임을 예측하고 시계가 이동하는 경로에 자신의 부하들을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배 실장이 시계를 가지고 도주하던 중 김 대표의 부하들과 마주쳐 시계를 빼앗기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시계는 결국 탐욕스러운 배 실장의 손을 잠시 거쳐 가장 강력한 자본가인 김 대표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주는 시계가 사라졌다는 노인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시간의 흔적으로 황급히 달려옵니다. 그는 금고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노인과 함께 망연자실합니다. 민주는 단순한 득템을 넘어 이 시계에 얽힌 위험과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을 온몸으로 깨닫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지 않고 직접 시계를 되찾기로 결심합니다. 민주는 차만복 노인의 도움을 받아 시계의 시리얼 넘버와 표식에 대한 비밀 정보를 추가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민준에게 시계에 얽힌 과거 기록을 찾아보라며 귀중한 자료를 건넸습니다. 민준은 이 정보를 통해 시계가 현재 김 대표의 손에 들어갔음을 파악합니다. 그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김 대표의 위치를 역추적할 대담한 계획을 세우며 신사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민주는 차만복 노인에게 받은 시계 정보를 토대로 온라인의 고문서, 아카이브와 오래된 신문 기록을 샅샅이 뒤집니다. 며칠간의 집요한 조사 끝에 그는 마침내 시계의 시리얼 넘버를 통해 시계의 진짜 출처를 찾아냅니다. 그 시계는 단순한 초고가 물품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유산이었음이 충격적으로 밝혀집니다. 이 사실은 민준에게 시계가 돈 이상의 반드시 지켜야 할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물건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시계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김 대표에게 연락하여 시계를 돌려받기 위한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극적인 만남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준의 끈기와 시계에 얽힌 비밀까지 알아챈 것에 의외의 흥미를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 또한 숨기지 않고 민준을 자신의 초호화 고급 오피스로 초대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김 대표는 민준에게 시계 가치의 2배인 200억 원을 현금으로 제시하며 최종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 앞에서 민준은 잠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만 시계가 가진 숭고한 독립운동 관련 역사를 떠올립니다. 그는 김 대표에게 시계를 절대 팔지 않을 것이며 국립기관에 기증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민준의 예상치 못한 태도, 변화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시계의 역사적 가치가 공개될 경우 자신의 명성에 큰 흠이 될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협상에서 김 대표에게 시계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중고 거래 내역과 차만복 노인의 감정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심리적 우위를 점하며 시계를 넘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씨는 민준이 김 대표의 엄청난 금액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피스를 걸어 나오는 극적인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200억의 유혹을 뿌리친 청년의 당당한 뒷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김 대표는 민준의 강경한 태도와 시계의 역사적 배경이 공개될 위기에 놓이자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계의 진품 여부에 대한 가짜 뉴스를 흘려보냅니다. 김 대표는 이 희귀 시계가 사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복제품이라는 주장을 퍼뜨려 시계를 무가치하게 만들려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준은 여론의 공격을 받으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차만복 노인은 자신의 시계업계 인맥과 오랜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김 대표의 거짓 주장에 반박할 증거를 필사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노인은 시계의 무브먼트에 관한 상세한 자료와 과거의 거래 기록들을 찾아냅니다. 민준은 차만복 노인, 그리고 노인의 도움을 받은 법률 대리인인 송 변호사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민준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계가 독립운동 자금과 관련된 소중한 유산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유산을 지켜낼 유일한 소유자로서 이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천명했습니다. 민준은 중고거래 당시의 거래 내역, 차만복 노인의 정교한 감정서, 그리고 시리얼 넘버가 새겨진 고문서,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대중과 언론은 월세방 청년의 100억 시계 스토리에 다시 한번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용기 있는 행동과 정직함에 박수를 보내며 김 대표를 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명성과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시계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론의 압박은 그의 거대한 자본력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이 시작되기도 전에 김 대표는 민준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시계 소유권을 최종 인정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민준은 공식적으로 초고가 희귀 시계의 유일한 소유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엄청난 물질적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민준은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중고 시계의 소유권을 확실히 한 후 곧바로 국립기관에 기증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며 민준은 자신의 뜻에 따라 시계를 국립역사박물관에 영구 기증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계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려는 그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었습니다.
박물관 측은 시계의 엄청난 역사적 가치와 민준 청년의 용기 있는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들은 민준에게 진귀한 문화유산을 지켜낸 공로로 기증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기증 후 민준은 박물관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200억이라는 거액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계가 자신에게 돈이 아니라 시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준 매개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물질적 가치를 넘어선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은 기증에 대한 답례로 박물관 측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이 돈으로 자신의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정든 낡은 월세방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차만복 노인의 시간의 흔적 가게를 찾아가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자신이 받은 보상금 중 일부를 전달하며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민준의 진정한 인간성과 의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노인은 민준에게 자신이 처음 가져왔던 멈췄던 시계를 깨끗하게 수리하여 선물했습니다. 노인의 손길로 완벽하게 복원된 낡은 시계였습니다. 민준은 노인이 고쳐준 낡은 시계를 다시 자신의 손목에 찼습니다. 그는 이 시계를 통해 과거에 가난했던 자신과 현재의 새로운 자신이 연결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닌 그가 얻은 깨달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홀가분하고 희망찬 마음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고단하고 시간에 쫓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뒤 국립박물관 특별 전시실에는 월세방 청년의 시계라는 타이틀과 함께 희귀워치가 조명 아래 안전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설의 희귀 시계는 이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시 설명을 읽던 한 방문객은 강민준의 사연과 용기 있는 기증 결정에 깊이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계는 물질적 가치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박물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평화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업으로 시계 관련 사회공헌 재단 직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에 쫓기거나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이제 민준은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나누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차만복 노인이 정성껏 고쳐준 낡은 시계가 여전히 정확하게 초침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시계는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시간의 흔적 가게로 한 젊은 청년이 낡고 멈춘 시계를 들고 찾아와 수리를 의뢰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 청년의 모습은 몇 년 전 민준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차만복 노인은 그 청년에게 과거 민준에게 그랬던 것처럼 무심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노인은 이제 민준의 시계를 수리해 준 것처럼 또 다른 인생의 조력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게 벽 한쪽에 붙어 있는 민준과 시계의 기증 당시 기념사진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민준이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 사람들의 욕망이 아닌 따뜻한 희망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한 만족감이었습니다. 민준은 카페 창밖으로 노인의 가게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의 삶이 멈췄던 시계처럼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그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 시는 민준의 손목 시계가 정확하게 정각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마무리됩니다. 초침이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민준의 새로운 인생 역시 희망을 보여주며 막을 내립니다.